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저희 집안에 아주 놀랄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나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다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짧았지만 일찍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연애도 무난하게 했고 결혼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딱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네 집이 아주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장손이다 보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세요. 그리고 손주를 낳는다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죠. 딸은 아예 손주 취급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매일 글로만 접했던 그런 집이었고 그런 곳에 시집을 가게 되면 고생을 할까봐 겁이 났지만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왠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제가 시댁과 문제가 있을 때 제 남편이 사이에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죠. 결혼하고 초반에는 양가 부모님 다 괜찮았습니다. 사이도 좋았고 아직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에게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고 눈치껏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에 비해 시어머니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제가 실수를 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셨고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기가 세고 무섭게 말을 내뱉으시다 보니 시어머니도 깨갱하셨거든요. 그래도 뒤에서 저를 늘 잘 챙겨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눈치껏 임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제일 적극적으로 나섰고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며 세뇌시켰습니다. 무당도 만나게 하시고 부적도 집안 곳곳에 붙이셨죠. 손자를 낳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쓰는 건 일도 아니었고 짠돌이인 시아버지의 지갑을 열 수 있었죠. 다행히도 시아버지의 노력 덕분인 건지 저는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소식을 알게 된 순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마음고생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딸을 낳으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기도 했고 저도 내심 아들이 낳고 싶어서 기대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순간 온 집안에 경사가 났고 시아버지는 잔치까지 열 기세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뒤 시아버지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화만 내시던 시아버지가 제 아들을 보고 매일같이 웃으셨죠. 안방에서도 나오지 않으시던 분께서 손자를 보러 매일 방에서 나와 아들을 보셨고 저 대신에 산책도 많이 가시고 하다못해 학부모 참관 수업에도 가셨죠. 이런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제 아들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원래 할아버지와 손자가 잘못하면 어색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부모인 저와 남편보다 할아버지와 더 친하게 지냈거든요. 솔직히 속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희는 훈육을 시켜야 하니까 아들에게 혼을 내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잔소리하는 부모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운동회나 소풍도 다 할아버지랑 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어버이날이었어요. 원래 어버이날이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날인데 그날 아들은 할아버지 거 딱 한 개만 학교에서 정성스레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달아주었죠. 저와 남편이 섭섭한 티를 팍팍 내어도 아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 덕분에 시아버지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니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살았고 옛날의 가부장적인 환경도 조금 변화가 되었죠. 이렇게 평생 행복만 할 줄 알았던 저희 집도 한순간에 비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주무시다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시아버지가 어머니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119에 신고를 했죠. 어머니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실신할 정도로 우시고 쓰러지시고 수액도 맞으셨죠. 제가 조금만 쉬라고 말씀드려도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주무실 때 돌아가셔서 아프지 않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매일같이 우시니 아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조문객들을 관리하고 남편도 보살펴야 해서 이리저리 바빴는데 다행히도 아들이 시아버지를 보살펴드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인데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제 아들의 노력 덕분인 것인지 조금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날 때쯤에는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많이 우셨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혼자가 되셨어요. 저희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이 텅텅 빈 느낌이었고 왠지 분위기도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일부러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했죠.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아무튼 다시 예전의 가족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또다시 불행이 닥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당뇨병이라고 하셨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에서 시아버지를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원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병간호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시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꺾고 아들이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엄마 고생시키기 싫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남자인 손자가 병간호를 해주니 거부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할아버지 병간호를 했고 한 번도 하기 싫다고 투덜댄 적이 없어요. 저와 남편도 옆에서 아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그 중에서 아들이 제일 열심히 병간호를 했죠. 이제 아들도 많이 커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간호는 제가 했죠.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주기적으로 집에 와서 있다가 갔고 버는 돈의 대부분은 저축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들이 이제 결혼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들은 결혼이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냥 이유는 없고 단순히 혼자 살고 싶다고 해요. 혹시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게 제 탓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남편을 보고 결혼 생각을 접은 게 아닌가 싶었죠.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신 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남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몇 달 후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싹싹하고 예의도 발라서 저희 가족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결혼할 여자라고 했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기대에 부풀었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정환경에 대해 물어보니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한 걸 보니 정말 열심히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지만 아들만 괜찮다면 저희는 별로 상관이 없었죠.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부모 없이 힘들게 어떻게 살았나 싶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 거지? 라고 말을 하더군요. 시아버지 빼고 전부 다 아들 부부가 분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남는 방도 많으니 무조건 이 집에서 살라고 말이죠.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둘 다 놀랐지만 어른의 말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예비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것이 더 있으신 건지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예비 며느리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에게 며느라 가서 인삼주 좀 가져와라 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주는 인삼주를 가져오라고 했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주시지 않던 인삼주를 꺼내라고 하니 속상했어요. 그 여자는 시아버지가 따르는 술을 받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아버지와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저희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이 많이 들어가셨는지 예비 며느리에게 추근덕거렸고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봤을 때 많이 거북했어요. 이미 옆에서 아들은 술에 취해 뻗어 있었고 제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고 예비 며느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황을 정리하며 시아버지를 방에 넣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집에 가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며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라고 했죠. 그렇게 상황이 끝났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니 그래도 일할 사람이 2명이 되니까 조금 수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옆에 끼고 살았고 저한테 일을 더 시켰거든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눈치를 챌 만한데 자기 할아버지를 극진히 믿는 건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말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며느리가 직접 아들에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은근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과 남편이 출근을 하면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부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원래 저에게 과일 깎아라 청소 좀 해라 이것저것 시키시는 분이 며느리랑 같이 산책도 나가시고 놀러도 다니시면서 집에 잘 안 계시기도 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며느리는 저인데 손자 며느리를 그렇게 아끼시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방문을 닫고 하하호호 거리고 있기도 했고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도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조심스레 방 안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았지만 며느리는 게임했어요 게임 이라며 말을 돌렸죠. 왠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을 느꼈고 저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방을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잔뜩 긴장한 채로 방문을 따서 들어갔고 둘은 남편과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둘이서 같이 앉아서 서류 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의심을 하고 방문을 열어서 시아버지가 화를 냈고 결국 문고리도 하나 더 다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이길래 저렇게 재밌게 보고 있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너무 좋아했고 특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해야 할 저희 아들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죠. 저는 내심 속으로 앞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더 늘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집에 임산부가 생겼으니 저희 집은 며느리한테 전부 초점을 맞췄죠. 며느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공주처럼 다 받아먹었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딸이었어요. 당연히 아들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시아버지가 많이 혼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한테 수고했다며 딸을 더 예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며느리의 힘이 뭐길래 아들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나요? 저희 집에 갓난아기가 생기고 나서 집은 더 바빴습니다. 아기를 다 같이 돌보기도 했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울어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가족들한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거든요.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를 잘 안 했냐고 물었고 항상 아버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느리랑 있어서 알아서 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나 봐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까지 잃은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해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부모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으니까 할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말로 설명하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서도 더 엇나갔습니다. 지금 한창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갓난아기도 있는데 아들은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술에 완전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죠. 솔직히 자기 딸을 놔두고 이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혼자서 힘들게 육아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낮에 집에 저와 며느리가 단둘이 서 있을 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펑 터뜨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술을 진탕 먹는 게 바로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내가 다 미안하다고 아들을 잘못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은 또 술에 떡이 돼서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너 애 아빠야. 근데 지금 이렇게 밖에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되니? 집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애랑 아내 생각 안 해? 오늘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아직도 할아버지 죽음이 실감이 안 나서 그래? 아직도 슬퍼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냐고. 저는 아들에게 쏘아붙였고 아들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 아니야.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고 아들은 큰 소리로 집안이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쳤죠. 이 말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났고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술에 취한 채로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말을 했어요. 너 솔직히 말해. 딸 누구예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당신 딸이라고 했고 아들은 헛웃음을 치며 말을 했어요. 나 무정자증이야. 저희 집은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계속 들어볼수록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전에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냐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아들이 무정자증이어서였다고 해요. 며느리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고 단순히 아이가 없어도 되는지 물어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임신을 했고 그때부터 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아들은 그때부터 아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괴물로 보였대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였다고. 시아버지가 건물 주신다길래. 며느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건물을 며느리 명의로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보고 있던 서류가 바로 건물 상속 서류래요. 한순간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아들은 그동안 생각 정리를 끝냈는지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고 둘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죠. 시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건물 명의를 며느리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속은 거였어요. 건물 명의는 그대로 시아버지였고 돌아가시자마자 제 남편으로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갔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해질 만큼 정신이 피폐해져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팔고 이사도 갔고 새 출발을 했어요. 아들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고 지금은 얼추 그때의 상처가 많이 아문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란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지금은 아들이 일상생활도 다시 시작할 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다 버린 전 며느리가 평생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